안녕하세요. 클로팀입니다. 이번 클로 7.3 네 번째 패치 버전에는 어떠한 신기능과 개선 사항이 있는지 오늘 신기능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기능 웨비나는 키피처, 2D, 머터리얼, 렌더 순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버전에 들어간 키피처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키피처는 AI 그래픽 제너레이터입니다. 키워드 입력만으로 원하는 그래픽을 배경 삭제와 같은 추가 편집이 필요 없도록 생성해주고 생성한 이미지가 의상에 어울리는지 적용 결과를 3D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엠브로이더리, 패치, 팝아트 옵션을 선택하여 원하는 특성이 반영된 그래픽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 그래픽 제너레이터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능으로 추후에는 사용 정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I 그래픽 제너레이터를 실행시키기 위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그래픽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서 마술봉 모양의 AI 그래픽 제너레이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 추가한 그래픽에서 AI 그래픽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원하는 그래픽을 선택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 베이직 파라미터스에서 마법봉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먼저 AI 그래픽 제너레이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옵션 메뉴에서 원하는 느낌과 가장 가까운 그래픽을 생성하기 위해 컨텐트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텐트 타입을 스타일로 선택하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그래픽에 반영될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할 수 있는 스타일은 엠브로이더리, 패치, 그리고 팝아트가 있습니다. 스타일에 의한 효과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면 컨텐트 타입을 None으로 선택합니다. 배경이 투명한 그래픽을 생성하고 싶은 경우 트랜스퍼런트 백그라운드 옵션을 체크합니다. 텍스트 프롬프트 창에서는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연상되는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하단의 공간에서는 하나의 생성된 AI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했던 이미지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우측에 위치한 히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창이 확장되며 생성했던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를 생성할 때 입력했던 옵션 및 프롬프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는 히스토리는 클로 소프트웨어 종료 전까지만 유지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키워드를 입력하여 그래픽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텍스처 프롬프트 필드에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연상되는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그래픽 제너레이터는 약 50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클로에서 제공하는 언어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어 프롬프트에 대한 정확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영문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할 때는 서술적인 긴 문장보다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이미지에 왜곡이 생기므로 컴마를 사용하여 단어들을 끊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에 괄호를 사용하세요. 단어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프롬프트 입력이 끝났다면 그래픽을 생성하기 위해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동안 서버 접속 대기열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를 생성할 때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생성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때 AI 그래픽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서 대기 시간 동안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우측 상단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축소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문구가 업데이트되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면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그래픽이 추가됨과 동시에
생성한 이미지가 그래픽으로 적용됩니다. 그래픽의 썸네일이 생성한 이미지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 의상에 적용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해당 그래픽을 선택한 후 의상에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랍합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설정한 다음 그래픽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컨텐트 타입에서 스타일 하단의 세부 드롭다운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배경이 투명한 자수 그래픽을 생성하여 의상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트랜스퍼런트 백그라운드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이미지의 객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객체를 제외한 배경은 자동으로 투명 처리되어 적용됩니다. 팝아트 스타일을 선택하는 경우 정사각형 크기의 그래픽의 배경을 포함하여 팝아트 효과가 적용되므로 트랜스퍼런트 백그라운드 옵션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상에 해당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그래픽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도 매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만약 기존 결과를 최대한 유지한 채로 다른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핀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핀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프롬프트를 유지한 채 유사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라는 툴팁이 나타납니다. 툴팁에 나타나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핀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전에 생성한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경우 추가 및 변경되는 프롬프트에 따라 이전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프롬프트에 입력할 키워드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사위 모양의 랜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컨텐트 타입과 텍스트 프롬프트가 무작위로 입력됩니다. 의상과 어울리는 독창적인 그래픽을 제작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AI 텍스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나만의 그래픽을 손쉽게 생성해 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키피처는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입니다.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의 경우 누바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주요 특징은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얼굴 이미지 또는 특정 얼굴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기존 클로 아바타의 얼굴을 맵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얼굴 메시 형태까지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아바타는 클로 전용 아바타 포맷인 AVT 형태로 제공되므로 클로 라이브러리와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에셋들을 바로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 이미지를 AI 기반으로 생성하는 경우 원하는 얼굴의 성별, 연령대, 인종을 프리셋으로 선택하고 특징에 대한 정보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얼굴의 특정 이미지를 직접 적용하는 방식의 경우 생성하고자 하는 아바타의 성별을 선택한 뒤 적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단의 아바타 메뉴 하위에 위치한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 기능을 통하여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바타를 클릭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바디 스타일링 하위 항목 중 마술봉 모양의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 툴을 클릭하여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창 상단에는 해당 기능은 AI를 기반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 후 변환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옵션과 원하는 특정 얼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변환할 수 있는 이미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옵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옵션 메뉴에서 원하는 얼굴의 성별, 연령대, 인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젠더 옵션의 경우 클릭한 아바타의 성별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피메일 아바타에서만 Auto Convert to Face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버전부터 적용 가능한 아바타 옵션을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에이지 옵션의 경우 생성하고자 하는 얼굴의 연령대를 프리셋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의 연령대를 프리셋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스니시리 옵션은 생성하고자 하는 얼굴의 인종을 프리셋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셋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에이시안, 코케이시안, 아프리칸, 미들이스턴, 라티노가 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 창에서는 원하는 얼굴에 대한 특징을 키워드로 입력합니다. 하단의 AI 페이스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얼굴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제너레이터처럼 생성했던 이미지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우측에 위치한 히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창이 확장되면서 생성했던 얼굴의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를 생성할 때 설정했던 옵션 및 프롬프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는 히스토리는 클로 소프트웨어 종료 전까지만 유지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지 옵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의 옵션 메뉴를 통해 변환하고자 하는 아바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젠더 옵션의 경우 선택한 아바타의 성별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미지 창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얼굴 변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했던 이미지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우측에 위치한 히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창이 확장되며 업로드했던 얼굴의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옵션에서와 동일하게 기록되는 히스토리는 클로 소프트웨어 종료 전까지만 유지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AI 기술을 기반으로 얼굴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옵션 필드에 생성하고자 하는 얼굴의 연령대, 인종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프롬프트 필드에 원하는 얼굴에 대한 특징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에서는 약 50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클로에서 제공하는 언어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어 프롬프트에 대한 정확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영문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롬프트 입력이 끝났다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때 높은 품질의 아바타 얼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AI 페이스 뷰어에서 레퍼런스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성된 이미지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얼굴의 정면이 클로즈업된 이미지, 얼굴이 머리카락이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 권장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동안 서버 접속 대기열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이미지 생성이 끝나면 컨버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로 아바타의 얼굴이 생성된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바타의 바디 텍스처 컬러도 생성된 얼굴의 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변경됩니다. 생성하고자 하는 얼굴에 대한 성별, 연령대, 인종에 대한 옵션을 설정 후 얼굴의 특징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사위 모양의 랜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때 얼굴을 묘사하는 프롬프트가 무작위로 입력됩니다.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는 다양한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도 매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만약 기존 결과를 최대한 유지한 채로 다른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핀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핀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프롬프트를 유지한 채 유사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라는 툴팁이 나타납니다. 툴팁에 나타나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핀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전에 생성한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핀 버튼을 클릭하고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하여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결과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경우 추가 및 변경되는 프롬프트에 따라 이전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얼굴 이미지를 생성할 때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생성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때 Auto Convert to Face를 이용하면서 대기 시간 동안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우측 상단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축소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문구가 업데이트되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할 때는 서술적인 긴 문장보다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이미지에 왜곡이 생기므로 콤마를 사용하여 단어들을 끊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들을 강조하고 싶다면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에 괄호를 사용하세요. 단어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에 원하는 얼굴에 대한 특정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클로 아바타의 얼굴을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한 아바타의 성별이 젠더 옵션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얼굴에 대한 특정 이미지 파일을 적용합니다. 이때 높은 품질의 아바타 얼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뷰어에서 레퍼런스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로드하고자 하는 이미지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얼굴의 정면이 클로즈업된 이미지, 얼굴이 머리카락이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후 컨버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로 아바타의 얼굴이 업로드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바타의 바디 텍스처 컬러도 생성된 얼굴의 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변경됩니다. 그동안 사실적이면서 다양한 아바타를 사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오토 컨버트 투 페이스를 통해 사실감 넘치는 아바타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깊이 있는 경험을 간편한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AI 페이스 제너레이터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능으로 추후에는 사용 정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딧 링킹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더욱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에딧 링킹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개선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선분이 링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하나씩 선분을 클릭하여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2D 패턴 창 좌측 2D 토글 바에서 Show Link Lines 아이콘을 클릭하여 링크 라인스 보기를 온오프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링크 라인스를 설정한 선분을 에딧 링크 툴을 선택해 우클릭하여 언링크 혹은 재봉 선분의 경우 에딧 소잉 기능을 선택 후 우클릭하여 언링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에딧 패턴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도 링크된 라인을 선택한 후 우클릭하면 바로 언링크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링크 라인스를 설정 후 링크된 선분이 포함된 패턴의 크기 혹은 선분의 길이를 수정하게 되면 링크된 상태를 유지할 뿐 링크된 선분의 길이가 변형되는 크기에 맞춰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 링크 라인스를 설정한 선분이 해당 선분 혹은 패턴 전체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었을 때도 링크된 선분들이
이에 맞춰 변경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변경 사항이 적용 가능한지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폼 패턴 툴이 선분이 링크되어 있는 패턴을 선택 후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링크된 선분이 같이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포인트, 세그먼트 툴로 이동 회전 시에 링크된 선분의 길이가 유지된 채로 나머지 선분들의 길이가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디 패턴 툴로 링크된 선분 혹은 선분의 점을 선택하여 드래그 후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우클릭 팝업 창에서 수치값을 입력해도 동일하게 링크된 선분들의 값이 유지하며 변경됩니다. 그리고 선분의 점을 클릭하여 방향키로 값을 조정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링크된 선분의 양 끝점을 차례로 선택 후 우클릭하여 얼라인 툴을 사용해 점의 위치를 수정하면 연결된 선분의 양 끝점도 동일하게 얼라인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개선된 에딧 링크 기능을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 보세요. 이번 버전부터 단축키를 누른 채로 원하는 선분 및 패턴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선분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의상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내부 선분과 도형이 많은 경우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내부 도형과 필요 없는 도형을 모두 선택한 후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이제는 원하는 부분만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커트에 있는 플리츠 일부만 선택하고 싶은 경우 2D 툴바에서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한 후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선분의 일부를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그러면 드래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선분들이 모두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부 선분 외에도 패턴도 일부만 선택하여 전체 영역 선택이 가능합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패턴의 일부 영역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드래그 영역 안에 포함된 패턴들이 모두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내부 선분 및 패턴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D 에디팅 툴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패턴의 모서리나 선분이 겹친 부분의 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능은 패턴 제작 혹은 수정 시의 특정 위치의 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몰 끝의 각도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아몰의 두 각도가 몇 도인지에 따라 아몰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각도를 확인하고 원하는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패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D 패턴 윈도우 툴바에서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한 후 확인하고 싶은 패턴의 끝점을 선택해 우클릭해서 매치업 기능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2D 토글바에서 Show Line Length Angle 기능을 활성화하면 패턴 모서리나 겹친 선분의 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패턴의 각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데이트 기능은 심얼라운스에 대한 두 가지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기능은 너치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화면과 같은 코너에 너치가 있을 때 시접에 복제된 너치가 익스텐디드 포인트에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될 경우 시접의 너치와 실제로 잘려야 하는 커터의 위치가 맞지 않게 되어 재봉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코너에 너치가 있을 때 시접에 복제된 너치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D 창에서 시멀라운스 툴을 선택한 후 어깨선과 암호를 클릭하여 해당 위치에 시접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코너의 너치 옵션을 변경하기 위해 너치 툴을 선택하고 코너의 너치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확인해보면 코너의 메뉴와 암홀의 너치 메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너의 너치를 선택하면 너치 플레이스먼트 메뉴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고 해당 메뉴는 익스텐디드 포인트로 너치를 복제할 것인지 센터의 위치로 복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접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익스텐디드 포인트를 선택했을 때는 원래 패턴에 있던 너치에서 점의 가로, 세로로 연장된 위치에 너치가 표시되는 원리이며 센터를 선택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모서리의 경우 연장된 위치가 양방향일 경우 중앙으로 생성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이와 같이 개선된 내용을 통해 더 정확한 패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홀의 시멀라운스 생성에 대한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시멀라운스 툴은 패턴의 외곽선에만 생성이 가능했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홀의 선분도 외곽선으로 인식하도록 업데이트되어 홀에서도 시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D 창에서 시멀라운스 툴을 선택한 후 홀이 있는 위치에 드래그하여 시접을 생성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홀을 외곽선으로 인식하여 시멀라운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의 시멀라운스 생성이 가능해지면서 홀 시멀라운스의 너치 표시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선된 기능을 통해 이전보다 다양한 디자인의 패턴을 클로에서 완성해보세요. 다음은 2D 패턴 파일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2D CAD 상에서 패턴을 0,0의 중심이 아닌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클로에 들어오게 되므로 클로에서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 패턴을 다시 0,0으로 위치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DXF 파일을 불러올 때 모든 패턴을 기존의 패턴 배치를 유지한 상태로 2D 창 중심인 0,0 위치 기준으로 파일이 열리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패턴이 제작될 때 2D CAD에서 0,0의 위치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성한 패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에 파일, 임포트, DXF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을 열면 화면과 같이 기존 패턴 배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2D 패턴 창 중심에 패턴들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된 임포트 DXF를 통해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딩 탭의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의 2D 패턴 창 토글 메뉴 중 쇼 그레이딩 했을 때 보여지는 그레이딩 라인의 컬러가 랜덤으로 지정되던 부분과 프린트 레이아웃에서 그레이딩 레이시오로 네스팅할 때 프린트 레이아웃 에디터 창의 토글 메뉴에서 쇼 그레이딩 랜덤 컬러를 켜면 패턴의 색상들이 랜덤으로 지정되던 부분이 그레이딩 탭에서 각 사이즈별 교육 컬러를 직접 컬러 팔레트를 이용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레이딩 정보가 있는 패턴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기본값의 컬러가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사이즈 이름 다음에 보여지는 컬러 칩을 선택할 경우 컬러 팔레트가 나타나며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그레이딩 사이즈를 생성할 경우 자동으로 기본값의 컬러가 랜덤으로 배정되며 동일하게 사이즈 이름 다음에 보여지는 컬러 칩을 선택할 경우 컬러 팔레트가 나타나며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딩 탭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혹은 컬러로
2D 패턴 창에서 그레이딩 라인 및 프린트 레이아웃에서 네스팅된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에 추가된 신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 패치 버전부터 V-Ray에서 지원하는 5가지 유형의 맵이 클로 렌더에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퍼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패턴에 퍼 패브릭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퍼 결과물은 렌더 창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에 메인 메뉴 렌더를 선택합니다. 렌더 창 우측 상단에 인터랙티브 렌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기존에는 베이스 맵스라는 메뉴가 맵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모 아이콘을 클릭해 하위 메뉴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해당 메뉴에 랭스, 띵니스, 덴시티 맵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랭스, 띵니스, 덴시티뿐만 아니라 컬, 그래비티, 밴드 디렉션, 이니셜 디렉션까지 5가지가 맵이 추가되어 총 8개의 맵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추가된 메뉴에 각각의 맵을 추가해서 퍼 표현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 맵을 추가하여 퍼 가닥에 생기는 컬의 개수와 컬의 반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컬 맵은 무채색 맵으로 맵의 검은색 부분은 컬이 없음을 나타내고 흰색 부분은 설정된 컬을 나타냅니다. 그래비티 맵을 추가하여 퍼에 적용되는 중력의 힘의 세기를 표현할 수 있으며 힘의 세기에 따라 퍼에 구부러지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비티 맵은 무채색 맵으로 맵의 검은색 부분은 힘이 없음을 나타내고 흰색 부분은 힘이 세짐을 나타냅니다. 밴드 맵을 추가하여 퍼의 구부러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밴드 맵은 무채색 맵으로 맵의 검은색 부분은 구부러짐이 없음을 나타내고 흰색 부분은 구부러짐을 나타냅니다. 밴드 디렉션 맵을 추가하여 퍼 가닥의 굽힌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밴드 디렉션 맵은 색이 있는 RGB 맵으로 적용한 각각의 색에 따라 텍스처의 방향을 구성합니다. 이니셜 디렉션 맵을 추가하여 퍼 가닥에 구부러지는 초기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 디렉션 맵은 색이 있는 RGB 맵으로 적용한 각각의 색에 따라 텍스처의 방향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퍼 원단 속성에 적용 가능한 맵들이 추가되면서 서브스턴스에서 사용하는 맵들을 클로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사실적인 퍼 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렌더 관련 신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7.3부터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렌더할 수 있습니다. 클로에서 원하는 공간을 제작하고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하여 클로셋의 버추얼 쇼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쇼룸 OBJ 파일을 불러와 파노라마 렌더를 위해 화면을 쇼룸의 중앙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쇼룸을 구성할 때 내면이 벽으로 둘러진 쇼룸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더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렌더 창을 켜서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에 위치한 카메라 프로퍼티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프로퍼티즈 속성창에 렌즈 항목에 렌즈 종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즈 타입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보면 2가지 옵션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기존 렌즈 유형인 디폴트와 다른 하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파노라마 렌더 온리 옵션입니다. 새로운 옵션인 파노라마 렌더 온리 메뉴를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필드 오브 뷰 값이 기본 값인 15에서 6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D 창의 모든 아바타와 씬, 소품이 메쉬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의 위치를 편리하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렌더 시 정상적으로 렌더됩니다.
클로셋 제작 매뉴얼에 있던 권장 사이즈대로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해 렌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클로셋 버추얼 쇼룸을 에딧 모드로 열어 Add Space 버튼을 통해 새로운 공간 구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셋 버추얼 쇼룸 제작은 어드밴스드 플랜 이상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제작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클로셋 기능인 버추얼 쇼룸 제작에도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개선된 렌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렌더 시에 텍스처의 물결처럼 모아레 패턴 아티팩트가 생기는 문제가 간혹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 렌더 속성 중 이미지 필터 값을 조정하여 모아레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이슈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필터를 조정하는 방법은 예제 파일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렌더 창을 열고 첫 번째 줄 아래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렌더 프로퍼티즈를 선택합니다. 그럼 속성창 하단에 이미지 필터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필터는 사이즈 값을 조절하여 반영할 수 있는데 사이즈 값은 기본적으로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값은 최대 10, 최소 1까지 조절할 수 있고 사이즈 값은 크면 클수록 모아레 패턴 아티팩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즈 값을 조절한 후 인터랙티브 렌더를 다시 해줘야 값이 반영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렌더 이미지 결과를 더욱 향상시켜 보세요. 준비된 신기능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버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